2월 14일부터 이재명 지사 선거법 심리에 대해 발언하기 전에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은 강간입니다. 자신의 집 식구들을 그런 안희정 같은 강간범과 함께 일하게 놔둘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고, 안희정을 실드를 치려면 실드를 치세요. 그 사람 안희정이 잘못했긴 했는데 그 나이 때는 다 여자들하고 동의받지 않고 뭐 자버렸다. 뭐 동의받고 잔 사람들 뭐 손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안희정을 실드 치던 사람은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안희정 가망 없다면서 구독자도 손들어 보라고, 안희정 지지자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서 그 유튜브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끌어들 수 없을까 고민했겠지만 방법이 정말 매우 불량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럴 수도 있다, 우리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방패 쳐주면서 끌어모으면은 그 사람들이 뭔 일은 제대로 하겠어요. 끌어들이려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게 해서 안희정 믿음에서 헤어나와 함께 하자고 해야지, 회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일 생각이어야지 마구잡이로 추수하다 보면 쓰레기덤이 됩니다. 가을철 추수하는 거 알죠? 이거저거 막 끌어잡아 당기면 그거 제대로 된 추수가 되겠습니까? 쓰레기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적폐 청산 집회에 슬쩍 낑겨서 뭐 김경수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 그들의 인성은 이미 어떠할지는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추무제에서 그냥 소리 꽥꽥 지르고 뭐 자기네들이 집회머리에 신고했다고 이런 소리나 띡띡하다고, 그거 인성 완전 개쓰레기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휩쓸리는 이재명 지지자분들 그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까지 봤어요. 사법적폐청산은 명박이하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가 있었던 판사들에 대한 청산 집회인 것입니다. 뭘 알려면 좀 똑바로 알고 하세요. 사법적폐청산 기냥한 줄 압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적폐 판사들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재판 거래한 거에 대한 그 심판을 제대로 해야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된 그런 것들을 재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당신들 좀 똑바로, 그 적폐청산 하자는 사람들 똑바로 알고서는 집회를 하시라고. 이런 상황인데 김경수 건으로 적폐청산 하자면 뭐야 그거? 문재인 정권이 무슨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야? 문통 탄핵을 주장하는 거냐고.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총구를 들이밀 건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식으로 설치는 분들. 아이고 참 답답하다. 이게 뭐 사법적폐하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아니 자기네들이 뭐 앞에 뭐 사법적폐 청산 외치면 대단한 건 줄 알고 자신들이 뭐 중구난방 설치드는데, 좀 그게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의미가 뭔지는 알고 좀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소리만 따라서 옮겨 다니는 그 좀비 같은 사람들이 김경수나 이런 지지자들 말고도 이재명 지지자 속에도 존재하는데 정말 그거 해당 행위예요. 해당 행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광화문은 사사로이 집회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남권에 사시는 이재명 지지자들 진짜 곤혹스럽게 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김경수 도지사일 텐데 정말 마음 쓰리겠지만 이재명 말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독한 마음으로 내 친한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월 14일부터 이재명 지사 재판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월요일은 일반 형사사건이고 목요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이미 심리가 마무리된 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이 허위 공표에 대한 심리 이거였는데요. 뭐 전혀 방송만 요란했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로 기소가 됐다는 게 지배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검사 사칭한 거 없다, 억울하다, 이거 맞자, 뭐 허위사실 아니잖아요. 검사 방조한 거지 검사 사칭한 거 아니잖아요. 대장동 개발이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과장 이재명의 행정 능력만 정말 부각된 겁니다. 판사는 이재명이 존경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 남은 건데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심리,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에 관한 이것은 일반 사건, 일반 형사건과 선거법 위반으로 이중 재판이 이루어져서 월요일과 목요일 3, 4일 간격으로 심리가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심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형사건 따로, 선거법 따로 중복 징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없어져도 하나만 해도 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문서 조작을 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공직자 권리를 방해해서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시도를 했는지에 관해서 심리할 건데, 언론 방송은 물론 유튜버들 대부분 이 사건이 쟁점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유죄 가능성 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 측 증인이 30명이고 이 지사 증인이 10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질의가 이어지고 심리가 진행되는 그 지난한 그 과정만 생각해서 쟁점이 많다고들 떠들어대는 겁니다. 30명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나씩 다 얘기하면은 쟁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고 뭐 생각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판만 그냥 요란하게 벌렸을 뿐이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음식 품평에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천하의 못 먹을 방사능 오염 기준치 200배에 달하는 히로시마산 어패로 30가지 진열해 놓고 전문가들한테 강제적으로 품평하라고 먹이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이 30가지 이 어패류들 다 하나씩 다 맛봐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음식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거 정말 이걸 다 주워 먹어야 끝나는 품평회 같지도 않은 품평회.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30명 증인 데려다 놓고 하는 재판이 그런 겁니다. 그 30명 증언들 전부 쏟아내 봐야 쟁점 한 3가지 정도로 축약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는 대면 진단 없이 강제 입원은 가능한가. 뭐 이거는 검사 측 주장이에요. 강제 입원 시키려 한 곳이 정신병원이냐, 이건 이재명 지사 뭐 의견이고요. 둘째, 보건소장을 압력을 가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다른 데로 발령시켜버렸다. 보복 인사조치죠. 이런 거고. 세 번째, 공문서를 위조했는가, 이런 건데 검사 측에서는 대면 진단 없이는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는 정신보건법 40조를 갖다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해서 강제 입원할 수 있다라는 그 똑같은 정신보건법 25조를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아주 당연한 시장으로서 당연한 행정을 한 겁니다.
이 25조를 갖다 내용을 보면은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강제 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면 진단을 위한 진료소 강제 입원 시도인 겁니다. 결국 그마저도 안 된 거죠. 두 번째, 보건소장 전보 발령은 정기 인사였지 보복 쪽지는 아니라는 것이고, 보건소장이나 증인들이 몇 명이 나올지 몰라도 증인이 직접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정기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증인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상호 충돌하는 주장을 서로 반증해 줘야 되는데 반증 자료도 없습니다. 조각 사유가 된다는 거죠.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공문서 위조한 사실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공문서 위조 증거가 나왔다고 떠들어댑니다. 독일에서 가져왔다나. 그 증거가 나와서 채택이 된다 해도 이미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면 진단을 위한 진료소 강제 입원 시도일 뿐이지 공문소장 내용처럼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고 공문서 위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문서 위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일단 대면 진단이라도 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당선이 취소될 정도의 양형이 아니라 경미하게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만 유독히 뚫어져라 바라보면 시각이 협소해져서 넓게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법에 대해서만 논하다 보면 조금만 거슬려도 유죄 떨어질 것 같아서 지지자들이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유튜버들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계속 뭐 유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보면은 뭐 점쟁이 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매일 불안만 증폭시켜놔요. 불안 증폭시켜가지고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오나? 온 국민이 전부 이재명이 무조건 유죄 받는다라고 전부 얘기하면 판사 어떻게 돼요? 판사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제발 좀 경거망동한 그런 점쟁이 짓 하지 마세요. 점 제대로 못 칠 거면은 희망을 주는 유튜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재판거래가 계속 정권과 재판거래가 밝혀지면서 심각할 정도로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건 덕분에 양승태 구속되고 계속 심판을 받아야 할 판사들이 줄줄이 즐비한 상태에서 상식밖에 판결은 안 나옵니다. 그 상식이라는 거는 당선 무효에 관한 모든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 당선 무효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불법 행위 자체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불법 행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정말 유죄가 인정될 만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건 2위 득표자에 비해 엄청난 표차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에게 도지사 박탈이 가능한 양형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0년 해고투쟁을 했었는데요. 중노위에서는 내가 조합원 신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판결이 있었어도 조합장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조합장이 됐었습니다. 불법적인 신분으로 조합장이 됐고 상대 어용 후보에선 소재기로 판결을 받았는데 어용 후보에서 소재기를 했는데 그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부정할 만한 불법 행위가 아니다.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득표를 부정할 만한 불법 행위는 아니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라는 판결 요지를 받았었습니다. 과정 중에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판결의 요지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들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불안하게 해가지고 사람 모이려고 그렇게 하나.